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한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고 있지만 서귀포시 선거구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56%,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9%로 후보 간의 격차는 27%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대림 후보 66%, 고광철 후보 16%로 후보 간의 격차는 50%포인트였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6%,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36%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한규 후보 69%, 김승욱 후보 12%로 후보 간의 격차는 57%포인트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1%,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41%로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성곤 후보 53%, 고기철 후보 44%로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대와 4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는 60대와 70세 이상 주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 57%, 고기철 후보 24%로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정당 지지도는 선거구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22%, 국민의미래가 24%, 조국혁신당이 25%를 얻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3%,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각각 2%씩을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1%, 조국혁신당이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국민의힘이 37%로 36%를 얻은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7%였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41%,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49%로 3개 지역구 중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0%,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43개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투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9일까지 도내 사전투표소 43곳과 본투표소 230곳을 대상으로 투표소 설치 상황과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투표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강화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즉각 대응해 투표와 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4.3 76주년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4.3뿐만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들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3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담론에서 벗어나 이른바 회복적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군부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이 벌어진 지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전합니다. 5.18 진상규명법 제3호 사망에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해 말 최종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의혹 등 6개의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핵심되는 과제인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죠. 그리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한다 할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해자를 규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른바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정부의 대량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밝히고 처벌하는 일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1981년 엘살바도르 엘모소테 마을에서 벌어진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정부군이 무장 게릴라 단체와 내전을 벌이면서 이틀 동안 민간인 10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고 학살의 주범인 군부대 지휘관들은 살인과 고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권 침해나 민간인 학살의 경우 대체로 권력자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자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로부터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청산,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3은 가해자의 책임 규명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생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4.3 당시 무장대 지휘관과 남로당 핵심 간부 등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 신청을 한 뒤 철회하거나 위패를 스스로 내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군경과 서북 청년단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남로당의 간부였다 이런 걸 가지고 배제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평등 구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4.3이 일어났던 해방 이후의 역사를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제주 4.3이 발생한 지 76년. 하지만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담론에 갇힌 채 가해자의 규정과 처벌, 희생자의 범위 확장이라는 논쟁적 주제는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76주년 제주 4.3을 맞아 제주 4.3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서로 배우는 교류학습이 이뤄집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제주와 광주의 결연학급 30개 교실에서 오는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한 평화, 인권과 민주화 수업을 벌입니다. 또 이번 수업에서 학생 60명을 선발해 제주와 광주에서 각각 1박 2일 체험 캠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기까지 했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사실을 몰라 결국 경찰과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하원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빗길을 달리는 차. 갑자기 왼쪽 골목에서 차 한 대가 튀어나와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사고 차량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달아나지 못하게 차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내달린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100m가량을 도망친 뒤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망가진 바퀴 탓에 속도가 나지 않자 다른 경찰관과 시민들이 달아나는 차량을 쫓아가 세운 겁니다. 경찰관에 매달려 있었고 그 조수석에만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그냥 글로 올라타자 그냥 차만 멈추게 하자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붙잡힌 5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면허 취소 수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술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는데 그 사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도주하려는 형태가 보여서 저희가 그 앞을 저지를 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는 감사패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공항 여객청사에서 연기와 탄 냄새가 나 소방차 10여 대가 긴급 출동하고 이용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공항 여객청사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와 펌프차와 사다리차 등 소방차 10척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지하 1층 배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고 연기를 빼내자 자연 소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목일인 오늘은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아직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아침에는 하늘빛이 흐린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제주는 17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20도까지 오를 텐데요. 당분간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고 하늘도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2도, 성판악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서부와 남부 지역 18도, 성판악 13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낮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최근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선 점과 고품질 관광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번진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이익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제주시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는 총선 이후 제주 개최를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76주년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며 훼손이 심각해진 금오름이 정비 사업을 받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한림읍 금왕리 금오름 등 제주시 지역 오름 10곳을 대상으로 보형 매트와 안전 로프, 안내판 등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오름은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며 방문객이 급증해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북 2개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요 교육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전북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방향과 인성교육, IB 교육 등 6개 분야 교육 정책을 공유해 공교육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IB 도입을 준비 중이며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제주 표선고를 방문해 교육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